지난주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일량리에 위치한 재령이씨 가람종택을 찾은 배구키와 고다해. 이곳에서 또 다른 종손과 종부를 만났는데요. 이 집을 지키는 종손이라는 직책을 딱 받고 나니 세상에 다른 직함보다 더 소중한 직함이고.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성리학자인 가람 이현일 선생의 12대 종손 이원흥 씨. 온돌방의 아랫목처럼 따뜻한 심성으로 우키 씨와 다혜 씨에게 종가의 유래와 가치를 알려줬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배움을 선물해 주실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잠든 깊은 밤. 우키 씨와 다혜 씨도 잠을 청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아! 저긴가 보다. 저기 불 터진 거 보니까 저기겠지? 저기다. 진정한 별채구나 저기가. 종손 이원흥 씨가 우키 씨와 다혜 씨를 위해 가람종택의 별채를 내주셨습니다. 좋지? 보일러도 있고. 이거 봐. 이거 봐. 발바닥이 따끈따끈한 거 봐봐. 아유 어떡해. 여보 아버님 댁에 아이고, 보일러 놔드려야겠어 했는데 진짜 놔뒀네 보일러를. 좋아. 따뜻해. 뜨거. 뜨거. 아니 아까 종손 어르신께서 바람을 막 맞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불을 또 아궁이에 지펴주셨다는 거 우리 아니야. 아버님의 마음은 또 심장이 따뜻하니까 방도 따뜻하고. 응? 그러니까 난 엉덩이가 따뜻하지. 아이 너무 좋다. 우키 씨와 다혜 씨를 위해 초저녁이 되기 전부터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주신 종손의 고생을 알기에 온돌방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더욱 훈훈하기만 한데요. 엉덩이는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아니 근데 이게 시골이라 그런지 공기가 깨끗하잖아. 더 추운 거야. 찬데 프레시하잖아. 그렇지. 상큼하지. 깨끗하지. 근데 오늘 이 방에서 자면서는 그냥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 왜 불에 타가지고 전소가 돼서 다시 지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왜 숭례문 불 났을 때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그 종손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새기면서 잠들어야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누이고 청량한 공기도 마실 수 있는 별채에서의 하룻밤. 7성급 호텔도 부럽지 않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은 푹 잠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면 종손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참 날 좋다. 오늘은 바람 좀 적게 불란가 이따 낮에 몰세 두고 봐야 알겠지만 날은 현재는 좋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그래 잘 잤던가? 예. 종택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날씨까지 화창하게 맑으니 기분이 좋아진 종손입니다. 여느 종택을 지키는 종손처럼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문을 여는 것인데요. 그 문을 열어야 내가 깼다 하는 거를 세상에 알리는 게 그 문 여는 거 아닌가.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종택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지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어느새 온몸 깊숙이 종손의 삶이 익숙하게 배어들었습니다. 종손의 삶이 결코 쉽진 않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선조들을 모신 사당에 아침 인사를 드리며 종손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김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종손으로서의 삶감은 보람도 있고 또 책임도 많고 또 참 제재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오히려 참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은 삶이 아마 종손의 삶일 겁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남한테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참 조심 많이 해야 되고 지나온 세월이 종손의 삶들이 쉬운 삶은 절대 산 사람 내 없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이곳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종손 이원흥 씨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이원흥이 아닌 가람종가의 종손 이원흥으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말이죠. 어쩌면 그것이 종손의 숙명이겠죠. 우리 집에는 유난히 저 참새가 많아. 대문채 참새가 참 많이 와서 자고 나오고 그러는데 아침에 그 새소리가 기분을 조금 상쾌하게 해준다 할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 아, 새소리 좋아요. 그래. 참새의 짹짹거림도 아름다운 선율로 들리듯 모든 것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려는 종손 이원흥 씨. 이 또한 종손의 삶을 통해 터득한 것이랍니다. 다혜야, 얼른 나가라. 시간이 지금 늦었다. 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왔대?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어? 아, 대박이다. 오늘은 날씨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 우키 씨와 다혜 씨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좋으니까 그런가 봐. 떳떳해. 근데 햇볕을 딱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금 정면으로 맞고 있잖아. 봄날 같다, 봄날 같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어느새 종가의 법도가 몸에 배어서인지 일어나자마자 어르신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우키 씨와 다혜 씨입니다. 아, 엉덩이 기른 줄 알았습니다. 아, 그 따뜻하게 자딱하니 다행이다. 저는 몸이 막 싹 다 풀린 것 같아. 아, 그럼 천만 다행이다. 자, 아침 먹어 이제. 아침이요? 그래, 아침 먹으러 가자. 배고파. 종택을 찾는 이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것이 종손의 마음. 종택에서 하룻밤 묵은 우키 씨와 다혜 씨에게 정성이 듬뿍 담긴 아침상을 내준 종손과 종부입니다. 자, 이게 촌의 음식이니까 자, 먹는데 요 한두 가지만 조금 우리 딴 데하고 틀린 거 얘기해 줄게. 알긴 알게라. 요 보풀하기 하는 거는 뭐 직장 가는 거 먹어본지 뭐. 이건 집장이요? 이거 직장 가는 거. 어머. 어르신, 이거 집장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는 거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래. 그냥 입에 이거 하나씩 넣고 먹으면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아니, 이게 지금 쌈장도 아닌 것이, 된장도 아닌 것이 집에서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 옛날에 뭐 함내래 오듯 콩하고 콩하고 밀하고 반반씩 이제 삶아서 띄워갖고 메주처럼 띄워서 이제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아니 이게 계절 음식이에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계절 음식. 가람종가 12대 종부의 손맛으로 태어난 집장.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 근데 이게 맛이 되게 부드럽고 된장이랑은 또 다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덜 짜고 마지막에 이렇게 입안에 침이 싹 보이면서 약간 새콤한 그런 맛도 나요. 아주 일반적인 서민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특히 겨울철에 노인들이 먹는 음식이면서 이걸 거름튀기에다 이렇게 해서 발효시킨다 하는 자체가 서민들이 먹는 음식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일반화. 이쪽으로 해서 이 지방에는 옛날에는 아주 일반화된 음식입니다. 요새 이거 하기 어려워서 없어졌지만. 그 옛날에 이제 노인들이 있잖아. 치아가 안 좋고 요새는 뭐 치아를 대었고 이랬는데 안 좋으면 저런 그 노인 음식이도 해요. 저거 연세 드신 분이 되기 흔한 음식. 이거 완전히 밥도둑이네. 밥에다 비벼서 먹으면 진짜 끝내주겠다 이거. 이른 아침부터 종택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종부가 정성으로 준비한 아침상. 특출날 것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영덕 지방의 종가 음식 문화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먹는 일에 집중하는 우키 씨와 다혜 씨.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어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겠죠. 큰일 났습니다. 이 도시에서 먹던 밥이랑 이제 종갓집에서 먹는 밥의 그 맛의 차이를 알게 돼가지고 일단 먼저 큰일 났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큰 집에서 이 종부님과 종손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사실 되게 소박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왔다고 또 집안에 있는 음식들 이렇게 내어주시는데 어떤 그런 마음 씀씀이들이 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어떤 음식들이 어떻게 내려져 오는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음식 앞에서 되게 경건한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두 분만 드시잖아요. 같이 늘 이렇게 집안을 지키면서 두 분만 드신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이제 애절한 부분도 있고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식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한 아침상도 받았겠다. 어설픈 솜씨지만 과일 깎기에 나선 고다혜. 그런 다혜 씨를 향해 미소를 머금은 종부의 모습을 보니 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어머니의 인자함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인자한 미소 뒤에 진 깊은 주름에서는 종부의 애환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부와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며 종부의 삶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야, 종부님, 저희가 그냥 아침 먹고 치웠을 뿐인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야, 근데 옛날에는 종갓댁이다 보니까 손님이 워낙 또 많이 오시잖아요. 예, 손님은 많이 오셔요. 종갓집이다 보니까. 어떻게 다 치러내세요, 그 많은 손님들? 처음에는 힘들었지요. 처음에는 뭐 이제 주부 초보가 되다 보니까 힘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그게 내 직업이다 생각하고 이게 내 직업이에요. 재밌네. 종부가 내 직업이다. 그렇지만 뭐 이래 또 살다 보면 보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전부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네. 또 괜찮을 때도 있고. 내가 저기 자랄 때도 우리 친정도 이게 부천이 종가거든요. 진짜요? 종갓집이랬어요. 아, 종갓집에서 그럼 종갓집으로 예. 종갓집이에요. 종갓집에서 뭐 보고 컸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내가 좀 시집 와서 이제 살아보니까 아 이게 좀 힘은 드는구나 초보다 보니까 그래 생각했지. 그 종부라는 자리가 살아보시니까 어떤 자리 같으세요? 이게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냥 자리는 아니고 좀 여튼 무게감이 있고 중책이라는 거는 느껴요. 중책이고 또 내가 또 여기 와서 해야 될 또 소임이 있잖아요. 소임 이제 할 일 그걸 이제 잘 해내야 되고 이랬는데 그걸 잘 못하지 아직까지도. 이때금 살아와도 뭐 별로 한 거 없고 뭐 했노 싶고 이래요. 지금도. 의성 김씨 봉화 해절이 8호원 종가에서 태어난 종부 김호진 씨. 종가에서 자라 더 큰 종가로 시집와 종부가 됐다는데요. 종가에서 낳고 자랐지만 처음 가람 종가로 시집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기만 했다고요. 하지만 종손을 만난 것도 운명, 종부가 된 건 역시 운명. 모든 것을 운명이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종부님도 이렇게 종부님으로서 힘드셨지만 종손이라는 자리도 또 어려운 자리잖아요. 거기가 더 힘들지. 오히려 사실은 종손 자리가 더 힘드는 자리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옆에 사는 같이 따라 사는 뭐 그쪽이 힘드니까 따라 사는 나도 좀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우리 집에서 클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 종손은 저기 내 남편이 아니라 남편으로서보다도 또 그 한 문중에 대표로기 때문에 시간한 뭐 잘못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함부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해서는 남편인데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 항상. 그러면 종손님은 종손님으로서야 굉장히 훌륭하게 잘 역할을 해오셨는데 남편으로서는 한 몇 점 정도 되세요? 요즘 남편 되면은 뭐 점수 줄 수도 없지요. 뭐. 그래도 또 이 집안으로 봐서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함부로는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이제 종부로서의 삶을 쭉 살아오셨는데 미래의 종부, 그러니까 며느님이 되시겠죠?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랄까? 좀 내 생각인데
그래도 잘 이 집을 잘 이끌어주고 이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종갓집에도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또 뭐 남들이 말할 때는 종가가 뭐 힘든다겠지만 종갓집도 사람이 사는 데거든. 종가 역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곳.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할 때 한 가정이 평화롭듯 종손과 종부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할 때 한 가문이 평온해진다는 종부 김호진 씨. 평생 종가의 삶을 산 그녀가 오랜 세월을 살고 터득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가시밭길. 근데 이 가시밭길이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가시밭길이 될 수 있고 비단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종부님께서는 그 길을 물론 쉬운 길이 아니죠. 근데 비단길, 예쁘고 고운 비단길처럼 만들어서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마음 자체도 나도 고생하지만 우리 신랑 종소님이 더 고생을 많으시고 이 집안을 내가 건사를 해야 되고 잘 추스려야 되고 이렇게 살아오신 세월이 아까 보람도 되게 많이 느낀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쉬운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부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오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남 유학을 대표하는 명성 높은 가문 중 하나인 가람종가. 그래서인지 종손 이원흥 씨는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붓을 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게 우리 선조 가람 선생에 대한 문집을 쓰고 있는데 워낙 이 어른의 행적이 참 방대하고 문집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한 7, 8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하나하나 배우고 했는 게 어떤 일을 하신지 그걸 내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 한자 쓰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7, 8년 동안요? 예, 한 7, 8년 썼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뭐 참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꼭 이것만 쓰고 앉아있는 게 딴 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많이 못 쓰고 하루에 조금씩 쓰다 보니 몇 년이 한 7,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선으로서의 그것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게 계십니까? 한데 종손이라 하는 것보다 내 선조의 자랑스러운 선조에 대해서 이력을 알고 싶은 욕망이죠. 배운다 하는 개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조가 남긴 업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선조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를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 벌써 8년째. 어느새 종손 이원흥 씨의 붓글씨는 달필이 되었고 선조로부터 내려온 학문적 지식과 삶의 지혜는 그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진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종손이라 하는 게 아니고 후손으로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께서 가람 선생님을 존경하고 기리는 마음을 좋은 방법으로 이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자 공들여서 정성껏 쓰시는 걸 보면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선조들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고 종택을 살피며 종가를 지키는 것이 종손과 종부의 운명이듯 전국 각지에 있는 종가를 찾아다니며 종가의 전통과 가치를 알리는 것이 배국희와 고다혜의 운명. 그렇게 재령이 씨 가람종택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즐거움보다는 항상 뭔가 배우고 뭔가 경건해진다는 생각, 마음을 좀 채우는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종손님도 사실 도시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이것을 지키는 어떤 모습들이 꼭 저희 아버님 같았고 아버님 옆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의 역사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종부님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종부도 직업이다. 직접 옷을 만드셨으니까 훌륭한 디자이너셨고 요리도 잘하시니까 훌륭한 요리 연구가시고 그러니까 종부님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시면서 살아오셨고 또한 종소님도 그 자리를 잘 지켜오시면서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집안을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종택도 남아있는 거고 그런 정신 그런 것도 지금까지 잘 전해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개인이 각자가 제자리에서 열심히 잘 성실히 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재령이 씨 가람종택에서 종손과 종부의 삶을 통해 또 하나의 배움을 얻은 우키 씨와 다혜 씨. 과연 다음 종가에서는 어떤 종손과 종부를 만나게 될지 이들의 종가 탐방은 계속됩니다. 세상을 우리 이훈, 우리의 가훈이 우리 선조에부터의 가훈이 있습니다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대대로 이어오는 가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훈인데 선조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했다 하시는데 저 자신도 그 말을 거울 삼아 살라고 노력했고 우리 애들도 또는 내 손자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본인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색깔이 이래가지고 나는 뽀뽀 떨 줄 알았는데 엄청 보들보들해요. 이 사람 머리카락 같은 느낌이. 아니야 내 머릿결보다 털이 더 좋은데. 어제 밤에 잠을 푹 잤더니 기분이 너무 좋네. 컨디션 최고야 지금. 역시 종갓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진짜 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